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10년 전 사진을 보면서 그때는 내가 참 어렸었지, 혹은 그때는 참 예뻤다, 그때는 참 멋있었는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때 사진 속의 내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젖살도 통통하고 또 피부도 생기 있고 탄력 있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그럼 그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실제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저속 노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속 노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저속 노화를 위해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아주 편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 미원 피부과 원장 김동영입니다. 네, 저희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피부 노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피부 노화가 발생하게 되는지, 그렇다면 저속 노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루틴을 가지고 생활하면 좋을지,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이자 피부과 임상 의사의 입장으로서 저속 노화를 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뒤에는 실제로 우리가 집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준비한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강의를 들으면서 좀 궁금하셨던 내용이라든가 혹은 그동안에 궁금했던 내용들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편하게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뻔한 이야기나 막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저기서 보고 듣고 또 익숙한 내용이었다 하더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딱 한 가지라도 기억하셔서 실제로 실천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제가 너무 기쁘고 보람찰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속 노화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매우 환영합니다. 누구나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어렵지 않게 준비한 내용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사진 하나 보고 갈게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봤을 때 사실 눈에 땡땡 과자라든가 또는 케이크 같은 게 생각이 났어요. 가뭄이 든 논 같기도 하고요. 조금 더 멀리서 한번 볼게요. 네, 맞습니다. 우리 피부 표면의 주름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또 굵고 미세한 주름들이 모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노화라고 하면 보통 시각적으로 주름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과 처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시술들이 주름을 없애려고 하는 보톡스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은 이런 시술적인 부분보다는 바로 이 노화 자체에 좀 더 기본적으로 포커싱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부 노화를 알기 위해서는 피부의 기본적인 구조를 좀 함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것보다 피부는 하나의 층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표피부터 그 아래 진피, 그리고 피하지방, 그 아래 근육층까지 아주 다양한 층으로 겹겹이 샌드위치처럼 된 구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도대체 이 피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 오른쪽은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는 노화 과정이고요. 그 노화 과정에 따라서 콜라겐 레벨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0대 때 거의 피크고요. 30 대, 40 대, 50대 지나가면서 콜라겐 레벨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탄력도 떨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 아래쪽 사진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 라 국수처럼 보이는 그 길쭉한 막대기들은 콜라겐이라고 하는 피부에 있는 단백질이고요.
라면처럼 보이는 것은 엘라스틴. 그래서 나이가 들에 따라서 점점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밀도가 감소하고 설령 있다 해도 끊어져서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랗게 동그랗게 보이는 것들은 히알루론산이에요. 히알루론산은 우리가 수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가 들면서 이 히알루론산도 줄어들기 때문에 점차 피부가 건조해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표면 쪽에 피부가 점점 깊은 주름, 얕은 주름, 골들이 생기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지방조차도 떨어지게 됩니다.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모두 겪게 되면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20대 여성의 피부와 80대 여성의 피부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깊은 주름이 생기고 또 피부가 무거워지는 느낌으로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고요. 그리고 색소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피부 노화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누구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도는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아주 다를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노화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앞서 봤던 80대 노인 여성분의 얼굴에서 볼 수 있었던 모든 노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름부터 시작해서 색소 침착, 그리고 탄력 저하, 피부가 늘어지고 건조해집니다. 근데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자외선, 음식, 스트레스 이런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외국에서 발표된 이제 논문에 있는 사진을 제가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스킨 퀄리티, 그러니까 좋고 건강한 피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 탄력이에요. 콜라겐이 많고 탄력 있고 견고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피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피부 결이 균일하고 피부 톤도 균일하고 그리고 피부가 광채가 나는 피부가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피부의 구성 요소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이 노화에는 크게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인성 요인, 그리고 2번째는 외인성 요인입니다. 바로 이제 내인성 요인은 유전이나 호르몬 변화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타고난 거죠. 근데 외인성 요인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이나 흡연, 스트레스,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과 다양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가 굉장히 피부의 노화에서는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는 개념이 있어요. 항노화와 저속노화라는 개념인데요. 항노화는 우리가 노화를 인위적으로 막거나 또는 젊음을 되돌리려는 개념이라면 저속노화는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건강하게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저속노화가 상당히 트렌드예요. 오늘은 이 저속노화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피부과 의사로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속노화를 위해서 일상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크게 4가지 축이 있어요. 수면과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운동,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전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 피부에서 어떻게 와닿을 수 있는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도 제가 오늘 같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수면이 중요한가? 일단 새벽에 우리가 주무시는 동안에 호르몬이 나옵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이것은 피부의 세포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호르몬 영향이 아주 큰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때 깊은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수면이 부족하면 체내 염증 수치가 증가해서 피부에 미세한 손상이 쌓이고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하는 동안에는 면역 체계가 재정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노화 자체의 관련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가지는 거예요. 사실 불규칙하게 주무시게 되면은 체내 리듬이 깨지면서 이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피부의 노화 증상으로도 모두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자려면 아무래도 적당히 어두운 곳에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그리고 조용한 환경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끄럽고 덥고 또 너무 밝고 그러면 잠을 잘 깊게 주무시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우리가 주무시기 전에 뭐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것을 보면은 수면에 굉장히 방해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양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카페인이나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저녁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음식도 건강한 식습관도 피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좋은 기름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나 유산균을 섭취해 주시는 것도 피부 건강에 중요한 팩터입니다. 우리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세포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C나 E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먹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녹색 잎의 채소나 과일 등을 풍부하게 섭취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선이나 아보카도 또는 견과류 등에서 얻을 수 있는 몸에 좋은 오메가3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도 피부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고 또 피부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과도한 설탕이나 당분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가공된 식품 피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충분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도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죠.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피부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건강한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전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반대로 피부의 건강에도 중요하다는 것은 간과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피부에 중요한 단백질인 콜라겐의 생성이 촉진되고 이것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함으로써 피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좀 더 피부에 건강하고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게 되고요. 또 운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피부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다 하시는 게 좋겠죠. 골고루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까지 적절하게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걷기나 조깅,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은 심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에 원활하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역시나 콜라겐 재생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체내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고 또 근육 탄력이 피부의 탄력과 함께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피부를 보다 생기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스트레스 쪽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체내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게 되면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이것은 피부의 염증과 손상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제 여드름이라던가 또는 건선, 습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피부가 민감해지고 염증의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켜서 피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될까요? 사실 개인마다 스트레스 관리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인증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또 깊은 호흡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산책이나 또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줄여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독서나 그림 그리기, 책 읽기, 음악 듣기 등 좋아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속 노화를 위한 일상적인 생활 습관 어떻게 교정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이 좋을지 말씀드렸고요. 이 네 가지를 모두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은 시작에 불과하고 실천이 완성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죠. 모두 알고 있으셨던 내용이지만 오늘 그중에서 지금부터 한 가지라도 먼저 실천하고 직접 행동해 보실 수 있다면 100일 뒤, 1년 뒤에는 정말 큰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의 변화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더 피부 쪽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피부의 저속 노화를 위해서는 어떤 스킨케어 루틴을 해야 될까요? 사실 진료실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원장님, 어떤 제품을 쓰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런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제 피부에 적당한 걸 제가 잘 쓰고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 거의 하루에 10번도 넘게 받는데요. 제가 오늘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보습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세안을 하시고 바로 바르시는 게 좋고 또 주무시기 전에도 반드시 세안 단계에서 마지막에 보습제를 바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자외선 차단제를 은근히 안 바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SPF 30 이상 그리고 자외선 A 차단 지수인 PA가 2+ 이상 요즘에는 3+, 4+ 다양하게 나오는데 최소 2+ 이상 제품을 써주시는 것이 좋고요. SPF 같은 경우에도 요즘 워낙 선크림 제품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보통 30에서 50 정도 되는 제품들이 기본적이고요. 그중에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나에게 좀 더 맞는 제형의 제품들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킨케어 루틴 7단계. 사실 7단계로 가면 너무 많고 복잡할 수 있는데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세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토너로 각질을 정리하고 피부 결을 정돈해 줍니다. 그리고 각질 제거제는 필요한 경우에 주 1회에서 2회, 2, 3회 정도 쓸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한 각질 제거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이후에 항산화 세럼을 바르고 에센스나 레티놀, 펩타이드 같은 유효 성분들이 포함된 기능성 제품들을 본인의 피부 고민에 맞게 적당히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습제는 꼭 바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외출을 하실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7단계를 모두 지키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너무 복잡한데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4번째, 5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그 활성 성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5가지 정도가 있고요. 우선 레티놀은 사실 피부과에서 요즘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활성 성분입니다. 노화 피부 케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레티놀은 비타민 A 성분이죠. 피부 속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주름을 개선시키고 피부 탄력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하지만 자극이 있을 수 있어서 처음에는 고농도보다는 아주 이제 저농도로 시작을 해보고 또 사용 빈도를 조금 줄여보면서 서서히 늘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C는
워낙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죠. 피부 속의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노화를 늦추고 또 기미나 잡티, 피부의 칙칙한 톤을 밝게 개선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경우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성분인데요. 피부 톤을 고르게 만들어주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극이 적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비교적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성분이고요. 펩타이드는 피부 속 단백질 구조를 강화하고 피부의 탄력을 주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레티놀보다는 자극이 적어서 피부의 잔주름이 고민이신 분들께 특히 사용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라마이드입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또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거나 또 민감성 피부에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기능성 제품들을 사용하실 때 함께 넣어서 섞어서 사용하시면 그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성분들은 각각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조합해서 사용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무조건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본인이 피부 고민되는 부분에 맞춰서 1가지 내지 2-3가지 정도를 섞어서 사용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7가지가 사실 매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챙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좀 귀차니즘이다 혹은 좀 더 간단하게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킨케어 루틴 3단계로 줄여 봤습니다. 다른 거 다 못 하셔도 이 3가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세안 반드시 해야겠죠.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에 씻고 아침에 일어나서 피지를 제거해 주는 세안 단계는 필수적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습을 바로 해 주시고 나가실 때는 선크림을 꼭 바르시고 자외선을 차단을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피부 톤이 고민이다. 혹은 너무 민감성이거나 혹은 건조한 피부다. 또는 주름이 고민이다, 탄력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활성 성분들 중에서 나의 피부 고민에 맞는 에센스나 세럼 등을 1-2가지 정도 섞어서 쓰시면 더욱 완벽한 스킨케어 루틴이 되겠죠? 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피부과 전문의이자 임상 피부과 의사로서 좀 더 치료적으로 피부과에 내원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레이저부터 에너지 베이스 장비, 보톡스, 스킨 부스터 등 다양한 시술들이 저속 노화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식습관 개선이나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또 적절한 수면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걸로는 내인성 노화라든지 아무래도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저속 노화를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피부과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피부과 진료실에 있어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피부 노화의 다양한 징후들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고민들은 다른데요. 원장님 주름이 많이 생겼어요. 그동안은 괜찮은데 모공이 늘어졌어요.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피부가 늘어져요. 피부 톤이 칙칙해지고 기미가 생겼어요. 이런 다양한 피부의 고민들로 오십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게 모두 노화의 하나의 징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술들이 다 많지만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 고주파든 초음파든 에너지를 베이스로 한 장비들로 인해서 우리가 콜라겐을 피부 깊이서부터 피부 얕은 층까지 적절하게 타겟을 해서 리프팅이나 타이트닝 효과를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특정 시술이 좋다고 해서 원장님 저도 그거 해 보고 싶어요. 저도 친구가 했는데 좋다고 하는데 저도 그거 해 보고 싶어요. 뭔가 그 시술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다르고 같은 나이라도 피부 노화의 진행 정도는 모두 다르듯이 피부 상태에 따라서 개개인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시술들은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과 적절한 이제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개표적으로 우리가 피부 턱선이 무너지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중턱이 생기고 심부볼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피부 깊숙한 부분부터 열을 줘서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그런 초음파 리프팅 장비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피부 표면의 탄력이 떨어지거나 피부가 좀 얇아졌다, 푸석푸석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피부 전반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콜라겐 재생시킬 수 있는 고주파 타이튼 시술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피부 결 개선이나 모공 축소 이런 부분들은 초음파를 이용한 타이트닝 리프팅 시술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주사 시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조한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킨 부스터 시술을 한다든지, 또는 요즘 굉장히 핫한 게 있죠. 줄기세포 치료예요. 이제 기존의 다른 시술과의 차이점이 인위적으로 뭔가 외부적인 물질을 주입해서 하시는 시술이 아니라 우리가 내 피를 뽑아서 그 피에서 줄기세포를 고농도로 농축을 시킨 다음에 정말 재생이 필요한 부분 피부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떤 특정 시술이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줄기세포 시술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전반적으로 좋아집니다. 스킨 퀄리티가 좋아지고 피부 결이 개선되고 콜라겐 재생되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좋아지기 때문에 또 요즘 아주 핫한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콜라겐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콜라겐 시술을 받거나, 또는 건조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시술을 받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실제로 피부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색소 치료를 해도 피부 결이나 모공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탄력 치료를 해도 피부의 톤이 맑아지고 피부의 색소가 개선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시술을 전문의에게 상담받으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저속 노화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누구나에게 진행되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어서 급격한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로 요즘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실제 생활에서 내가 저속 노화를 위해서 피부과에 오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꿀팁 3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아마 오늘 제 말씀을 이제 귀 기울여 들으셨다면 너무 쉽게 답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위는 네, 수면과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골고루 병행하는 겁니다. 사실 말이 쉽지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항목들을 완벽하게 내가 다 하기보다는 당장 오늘부터 이 중에서 각각 한 가지씩만이라도 직접 몹시 실천해 보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천해 보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된 직접 유경험자지만, 그로 인한 결과도 굉장히 좋다는 것을 몸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꼭 드리고요. 2번째는 피부과적으로 충분한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외출 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해 주시고요. SPF 30 이상, 자외선 차단 지수 2 포지티브 이상,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테스트해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어떤 제품이라도 꾸준히 매일 바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거 3가지만 딱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분명 3개월 뒤에는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도 굉장히 반짝거리고 빛나는 피부로 바뀌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필요한 시술이나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어떠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론은 우리가 시작에 불과하고 실천이 완성을 이룬다는 말이 있죠.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딱 하나라도 지금 오늘부터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은 마무리하겠고요. 평소에 피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혹은 실천하면서 어려우셨던 점들, 또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생기신 궁금증들 어떤 것이든 좋으니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하나씩 조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올라온 질문이요. 소프 리프팅 효과는 무엇일까? 아마 소프 웨이브를 왜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특정 제품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에너지 장비 중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리프팅 그리고 타이트닝 장비 설명드렸죠. 그중에서 아마 타이트닝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뭐 고주파든 또는 초음파든 다양한 메커니즘을 이용한 우리가 리프팅, 타이트닝 장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요즘에 초음파를 이용한 타이트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깊은 초음파 리프팅보다는 좀 더 진피 특정층을 타겟으로 해서 피부 표면의 결계선이나 또 피부 표면에 가까운 진피층의 콜라겐을 지속적으로 좀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공이 늘어나서 고민이신 분들, 혹은 또 피부 결이 좀 안 좋으신 분들,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얇아지신 분들 누구에게나 좋은 장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치료 효과가 오래 지속되시는 것을 요즘에 선호하셔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속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술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물론 어느 정도 에너지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은 노화 정도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상담 후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질문은요. 선크림을 반사되지 않는 제품을 두 가지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선크림이 뭐 물리적인 차단제, 화학적인 차단제 또는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선크림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반사되는 부분들은 물리적인 차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반사되지 않는 것은 이제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들이 주성분인 그런 선크림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쪽이든 좋지만 보통은 요즘에 혼합된 경우들이 많아서 혼합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물리적인 차단과 또 이제 화학적인 차단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이제 모자를 자주 쓰고 다니시는데 모자만으로는 자외선 차단이 안 되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사실 우리가 자외선 차단을 할 때 가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논문에도 있습니다. 뭐 우산을 쓰거나 양산을 쓰거나 혹은 나무 그늘이나 건물 안에 그늘 또는 모자 쓰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마스크로도 가릴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그런 물리적인 차단을 하더라도 그게 어떤 제형이냐에 따라서 자외선을 투과시키는 그런 제형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실내에만 있어도 자외선이 유리창을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운전할 때도 자외선이 다 받게 되고요. 그래서 모자를 쓰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그걸로만은 부족할 수 있어서 꼭 자외선 차단제는 앞으로 내일부터는 꼭 바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트러블 났을 때 박테로신 같은 연고 바르면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모낭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항염증 그 항생 연고를 바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대신에 너무 과도하게 오랫동안 장기간 쓰면 또 내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을 위해서 가까운 피부과 방문하셔서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볼게요. 24살 여성분이고요. 음 뭘 발라야 하나 한참 관심이 많은데 요즘 맞아요. 너무 챙겨야 할 제품들이 많죠. 20대 이 성분을 꼭 챙겨야 한다 필수 성분 알려주세요. 그리고 개인성 크림을 주기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 20 대는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표에서 보면 콜라겐 레벨이 거의 100% 예요. 가장 피부가 탱탱하고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직접적으로 노화의 징후를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보통은 뭐 여드름이나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더 많이 내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능성 제품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주변 친구 또래들보다 좀 피부 톤이 어둡다든지 좀 칙칙하다든지 금방 다크서클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톤의 변화가 다이나믹하게 있으시다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타민 C나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톤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바르는 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노화가 직접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보다 피부 장벽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성분들 있죠. 나이아신아마이드라든가 또는 그 세라마이드 같은 성분들이 함유된 보습 제품을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기능 선크림을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이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데요. 사실 본인에게 맞는 성분이라면 뭐 보습제든 선크림이든 한 가지 제품을 쪼끔 꾸준하게 오래 써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끔 이제 피부에 막 테스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써 봤다가 또 저거 써 봤다 그러다가 또 간혹 알러지가 생기거나 트러블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맞는 제품이라면 좀 꾸준히 써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보습제가 뭔가요?"라는 질문인데요. 네, 사실 보습제는 사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워낙 요즘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많고 얼굴에 바르는 게 많은데 내가 바르고 있는 이게 보습제인지 아니면 세럼인지 뭐 비타민 크림인지 모르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보습제의 역할은 수분을 공급해서 피부의 각질층을 덮어주고 보호해 줌으로써 피부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끔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크고요. 우리 피부 가장 바깥층은 각질층인데 그게 바로 피부 장벽입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강화시키고 더 튼튼하게 해 주는 게 바로 보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습제가 뭔가요?"라고 물으신 분은 아무래도 그 스킨케어 루틴 7 단계 더 헷갈리실 거예요. 일단 두 가지 보습제랑 선크림 요거 두 가지만 꼭 내일부터 잘 챙겨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30대 남성분이시고요.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3 단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단계 더 관리하고 싶은데 혹시 추천하시는 효과 좋은 피부과 시술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30대 초반이냐 중반이냐 후반이냐에 따라서 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30대 초반분과 30대 후반은 거의 10년 정도 차이가 나서 노화의 정도가 많이 또 다를 수 있고 피부의 개인적인 이제 어떤 고민이 되시는 부분에 따라서 또 시술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지금 3 단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내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는 지금 노화가 진행된 게 아닌데 좀 안티 에이징 혹은 슬로우 에이징 저속 노화를 위해서 딱 하나만 한다. 그러면 저는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시술을 받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피부가 약간 좀 살집 있고 좀 처져 있다면은 초음파 리프팅 같은 거를 뭐 1 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좀 모공이 아무래도 남자분들 많잖아요. 여드름 10대 때 있었던 여드름 흉터나 여드름으로 인한 자국들 혹은 좀 벌어진 모공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진피층을 타이트닝 해 주는 그런 초음파 리프팅이나 고주파 타이트닝 같은 것도 자주 안 하셔도 좋으니까 1 년에 한두 번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좀 피부는 내가 맨날 이렇게 거울을 보고 보이는 부분이고 트러블 하나만 올라와도 주변에서 너 오늘 뭐 피곤하니? 뭐가 올라왔다." 또 다크서클 내려오면 피곤한가?" 이렇게 건강을 바로 나타내 주는 척도이기 때문에 다들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비판텐 연고나 병풀 추출물 소량으로 발라도 도움이 될까요?" 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활성 성분들 중에서 제가 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비타민이 들어 있거나 또는 이제 비판텐 연고 요즘 뭐 병풀 추출물도 많이들 되게 핫한 성분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재생에 도움이 되고 또 손상된 피부나 또는 상처가 있을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위에 소량씩 발라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연고 제품들은 좀 제형이 아무래도 베이스가 좀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끈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량 바르게 되면 모공을 맞게 되거나 또 원치 않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부위에 소량씩 테스트해 가면서 내 피부 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도록 할게요. 예, 저는 50대 여자분이시고요. 요즘 집에서 사용하는 홈케어 기기 실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저도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로드샵 같은 데만 가도 가볍게 써볼 수 있는 홈케어를 실제로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워낙 이제 다양하게 저렴한 가격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거 비싼 거 되게 많은 종류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적절한 피부에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면 이것은 화장품보다 조금 더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고 노화를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좋은 디바이스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우리가 피부과 시술하고 이 홈케어 제품은 서로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홈케어는 조금 더 화장품과 피부과 시술을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썼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한 범위 내에서 파장이라든가 에너지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사용해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과에 뭐 1 년에 한두 번 하는 시술보다는 당연히 좀 느껴지는 차이가 좀 덜할 수는 있지만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좋은 화장품을 바르는 것처럼 피부의 저속 노화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아. 네. 피부 일단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어떤 관리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사실 저는 이것저것 다 해 봤고요. 기본적으로 스킨케어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것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습관 뭐 운동부터 시작해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또 식습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바쁜 와중에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실제로 그 습관들을 개선함으로써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음식만 바꿔도 트러블이 덜하고 피부에 유분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건조한 피부도 많이 촉촉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아 정말 음식도 중요하구나. 또 운동도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몸소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무리 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최소한 3-4 단계 이상은 좀 하려고 노력해요. 세안 클렌징 당연히 저는 이중 세안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너 그리고 에센스나 또 항산화 앰플이라든가 그런 좀 피부의 제 고민에 도움이 되는 세럼 같은 것도 아침 저녁을 조금 다르게 해서 바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보습제는 꼭 바릅니다. 그리고 또 선크림은 무조건 집 앞에 한 발자국만 나가도 꼭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킨케어 루틴 7 가지를 모두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중에서 최소 3 가지에서 5 가지 정도는 루틴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또 1-2 가지 정도 추가를 하는 편입니다. 네. 네.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 여성분들 대부분 공통적으로 고민이실 거예요. 출산 후에 기미가 생겨서 걱정인데 레이저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호르몬으로 인한 기미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만으로는 좀 효과를 완벽하게 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집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레티놀이라든가 또는 항산화 비타민 C 앰플 같은 것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레이저라고 하면 보통 뭐 토닝을 많이들 받으시는데 물론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치료지만 요즘에는 그것 말고도 기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고주파 치료라든가 또는 스킨 부스터 시술이라든가 또는 초음파나 여러 가지 고주파 시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미를 없애려고 색소세포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세포에만 공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리바운드라고 해서 기미가 더 진해지는 현상도 가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 자체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기미가 있는 그 진피층도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시술이라든가 진피층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시술들을 병행했을 때 오히려 멜라닌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더라도 피부가 결이 좋아지고 톤이 맑아지면서 기미도 좀 많이 좋아졌다. 덜 신경 쓰인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받을게요. 네. 강의를 듣다 보니 줄기세포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네. 사실 요즘에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한 몇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가격적인 부분은 이제 조금 다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직접적으로 언급드리지는 않겠고 효능이나 이제 기간,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체열을 해야 돼요. 내 피를 뽑아서 거기서 내가 필요한 이제 줄기세포를 아주 고농축으로 뽑아서 그 불리한
세포를 직접적으로 피부에 주사를 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큰 단점이나 부작용은 좀 시술이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고 좀 많이 부을 수가 있어요. 며칠은 좀 고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자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술이다 보니까 또 그 시술 효과가 보통 수개월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자주 할 수 있지만 보통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되고요. 피부가 고민되시는 부분이 뭐 색소다 혹은 주름이다, 탄력이다, 뭐 늘어짐이다 어떤 부분에 상관없이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되돌이킬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노화된 늙은 세포를 아주 젊고 탱탱한 피부 세포로 바꾸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동안 유지를 위한 저속 노화 루틴 외에 항노화를 위해 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루틴이 굉장히 그것만 실천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고 또 좋은 피부 케어를 늘 관심 있게 매일 루틴을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항노화를 위해서 또 사실 제가 하는 거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건 저는 아무래도 피부과 전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술들을 많이 스스로도 해 봤고 또 다른 동료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받아보기도 했는데 저는 기본적인 케어와 생활 습관을 좋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현대의학의 힘을 좀 받아서 다양한 시술들을 직접 테스트해 보고 어떤 느낌인지 또 효과는 어느 정도 오래 지속되는지 받았을 때 어떤 정도의 불편함이 있고 어느 정도 다운타임이 있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면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좀 더 자신 있게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한계에 부딪힌다면 가까운 피부과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고 나의 케어의 문제점이라든지 나의 일상의 루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면 보이지 않는 해답이 또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실 부분들 잊지 마시고요. 당장 오늘부터 하나라도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미연 피부과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